말씀드렸던 대로 국정감사 한창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국감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점, 방만 경영에 대해서도 큰 질타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어떤 것들이 오고 갔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건설부동산부의 변재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택도시 보증공사 문제가 많다는 점은 그 전에도 사실 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국감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주로 오고 갔는지부터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부실 운영 중인 기금과 그리고 임직원 비리 등의 문제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예. 우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어떤 기관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사명에서도 쉽게 볼 수 있듯이 주택과 관련한 보증을 담당해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네. 분양 사업장 같은 건설 현장에서 건설사들이 부도를 낼 경우를 대비해 분양자들의 막대한 손실을 보호해주는 곳이 바로 이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주택보증이라는 이름이 지난 7월 공기업으로 전환하면서 지금의 사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실 그 역할상 당연히 부실 채권을 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정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아무리 악성 채권을 다룬다고 하지만 지난 5년간 채권 회수율이 20%에도 못 미친다는 사실과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실 채권 현황을 한번 보시면 지난 2010년 채권 회수율이 겨우 20%를 턱걸이했는데 그 뒤로는 이 수치마저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기업이었으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용납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 7년간 채권 매각 실적도 씁쓸합니다. 3조 5천억 원의 채권을 매각했지만 매각 수익은 고작 90억 원뿐이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의 국감 질의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부실이 우려되는 보증을 미리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모두 다 결국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중복적으로 연속해서 부실 채권이 매각되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부 사용의 그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네, 업체명으로 중복 여부를 검색해 봤다는데요. 예. A업체의 경우 2013년에만 26억, 그리고 같은 해 15억 원의 보증사고로 41억 원의 손실을 안겼고 네. 또 다른 B업체는 2008년 30억, 2012년에는 10억 등 40억 원의 보증사고를 냈습니다. 다른 C업체 역시 2009년 2억 원, 2013년에는 27억 원 등 29억 원의 보증사고를 냈습니다. 달리 말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렇게 부실 조짐이 있는 건설업체마저도 보증 심사 과정에서 미리 걸러내지 않고 막대한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방만 경영이 당연히 지적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역시 보증을 해줘야 될 곳이 보증을 못 해주다 보니까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변재우 기자가 얘기를 잘 해줬습니다만은 공기업이다 보니까 부실 채권을 안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도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사실 사기업이었으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놔뒀을까 싶기도 하고 좀 지금 공기업이다 보니까 잘못돼도 정부가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생각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데 기관장의 연봉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억 원, 그러니까 75%가 올랐다고 들었는데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한주택보증에서 공기업으로 전환했는데 채권 회수도 못하면서 김선덕 사장 연봉은 1억 원이나 올랐습니다. 황영철 의원에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올해 공사의 기관장 연봉은 2억 4,350만 원으로 지난해 1억 3,888만 원보다 무려 1억 462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75%나 올려받은 건데 다른 임원의 연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임 이사의 경우 올해 1억 7,93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824만 원 더 늘었고 상임 감사도 올해 5,858만 원이 더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임원 연봉을 올릴 궁리만 하고 예. 새로 내놓는 보증 상품들의 가치에 대한 궁리는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놓는 보증 상품들마다 시장의 외면을 받아 실적이 10건도 안 되는 상품이 6개나 됐고요. 그 리모델링 자금 보증의 경우 심지어 한 건도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김태현 의원의 지적사항 들어보겠습니다. 보증 상품을 지금 많이 출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적이 상당히 판매 실적이 부진해요. 네, 일부 그런 이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의원이 볼 때는 좀 시장에 네. 그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이 보증 상품을 출시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거든요. 네, 기금은 함부로 가져다 쓰면서 실생활에 도움될 만한 그런 보증 상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기관의 현 주소입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어도 공기업이 빠질 수 있는 도덕적 해이는 진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기관장이나 임원급에서는 연봉을 올리는데 급급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는 건데요. 이외에도 문제들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다룰 부분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직원들이 부실 업체로부터 돈을 받아서 해외 골프 여행을 간달지, 가족 여행을 간달지 이런 것도 국감장에서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됐다고 들었는데 좀 자세하게 어떤 이야기인지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들이 향응을 받고 해외여행을 간 사실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일부 직원들이 그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향응, 즉 대접을 받고 해외 가족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강동원 의원은 최근 6개월간 비리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이 16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직원 4명은 모두 13차례에 걸쳐 하자 보수업체로부터 2,300만 원 상당의 여행 경비를 받아 중국과 태국 등으로 골프 여행이나 가족 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면직 또는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각종 공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공기업 직원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아직도 악용하고 있다고 하니 참 안타깝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니었는데 뿌리 뽑아지질 않고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식들 보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건설사의 지분 가격을 잘못 책정하면서 1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봤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가요? 네, 이거 잘못 책정했는지 예. 아니면은 다른 거래가 헛공인성이 있었는지 있었는지. 그건 잘 예.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이번 국감을 통해 주택업계 소유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주당 가격을 높게 쳐서 그 122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변재일 의원이 지적한 상황인데 이사회 회의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업계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하면서 한 주당 가격을 9,579원 또는 9,804원 이 두 개 안으로 결정하는 자기주식 취득 기준안을 의결했습니다. 즉 첫째 안은 주식 가격을 산정한 시점의 가격이고 두 번째 안은 6개월 후 판매 시점까지의 예상 증가액인 225원을 더한 금액으로 증가액이 최근 3년간 평균 주가 상승분의 절반으로 산정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122억 원을 더 줘야 하는 두 번째 안을 선택해서 주택업계에 이득을 챙겨줬다는 얘긴데요. 주택업계의 요구는 반영하면서 정작 자신들에게는 불리한 방안을 선택했다는 점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그 변재일 의원 역시 공사의 그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해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국감장에서 나오고 있는 주택도시 보증기관의 이런 문제점들, 방망 경영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요즘에 사실 보증기관에 대한 신뢰도 문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주택도시 보증기관은 좀 심해도 너무 심하다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변재우 기자와 함께 국감장 얘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